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46 먹은 아들 앞에 통장 대신 공책 한 권을 밀어놓았습니다. 김장날 네가 물었던 것 오늘 대답해주마. 아들은 그 공책을 딱 2장 넘기고는 떡국상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6 먹은 사내가 애처럼 말입니다. 올해 72 된 이금자라고 합니다. 수도권 외곽 낡은 아파트에서 남편 보내고 혼자 산 지 3년째지요. 통장에 얼마 있는지 자식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물음에 여든한 살언니가 내놓은 대답을 오늘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답 덕에 저희 집은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갔거든요. 다만 그 대답보다 더 무거운 이야기가 뒤에 있으니 부디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식이 엄마 통장에 얼마 있어? 하고 물으면은 웃으면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야기는 지난해 늦가을 김장하던 날로 돌아갑니다. 절임 배추 20포기를 시켜놓고 아들 내외하고 큰딸 은경이를 불렀지요. 아침부터 수육 삶는 냄새가 집안에 꽉 찼습니다. 저는 전날부터 무릎에 파스를 2장이나 붙이고도 새벽같이 일어나 쪽파를 다듬었고요. 아이고 그놈의 김장이 뭐라고 해마다 이맘때면 애들 불러 모을 핑계가 생겨서 속으로는 좋으면서 입으로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소리를 또 했지 뭡니까. 버무리는 내내 집이 오랜만에 시끌시끌했습니다. 며느리가 속을 너무 많이 넣는다고 은경이가 잔소리를 하고 며느리는 웃고 아들 성재는 절임 배추 나르다가 허리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성재가 아침부터 저를 흘끔흘끔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많은 사람처럼요. 40년 장사하면서 사람 눈치 하나는 늘었는데 그 눈빛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일이 끝나고 늦은 점심상을 폈습니다. 수육에 새우젓, 갓 버무린 김치에 막걸리 한 병. 며느리가 김치통 정리하러 베란다에 나간 사이였지요. 성재가 수육은 안 짓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막걸리 한 잔을 비우고 입을 뗐어요. 엄마, 저기 엄마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도 이제는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순간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다 멀어집디다. 성재가 급하게 말을 보줬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내 친구 어머니가 지난달 새벽에 쓰러지셨는데 자식들이 병원비 낼 돈을 당최 못 찾았대. 요즘은 은행에서 자식이라도 부모 통장에 함부로 손을 못 대게 한다더라고.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다더라. 야, 최성재. 은경이가 젓가락으로 상을 탁 치면서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밥 먹다 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돈은 엄마 거지. 그걸 왜 물어? 아니 누나,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시끄러워. 남매가 얼굴이 벌개져서 언성을 높이는데 저는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으면서 수육 한 점을 성재 앞접시에 얹어줬지요. 얼마 없다 뭐. 너희들이 신경 쓸 것 없어. 어여, 먹기나 해. 거짓말이 참 쉽게도 나옵디다. 40년 반찬 장사로 단련된 웃음이 그 위에 얹히니까 아무도 더 묻지를 못했고요. 성재는 입을 다물었고 은경이는 화제를 김치간으로 돌렸고 베란다에서 돌아온 며느리만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얘기는 덮였습니다. 덮인 줄 알았죠? 저녁에 애들을 보냈습니다. 김치 2통에 수육 남은 것, 참기름 한 병에 멸치볶음까지 바리바리 싸서 트렁크에 실어줬지요. 차 꽁무니가 아파트 마당을 빠져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다가 올라오니 집이 갑자기 절간이 됐습니다. 밤에 가족 단톡방에 며느리가 김치통 사진을 올리고 어머님 덕분에 올겨울도 든든해요 하길래 엄지손가락 하나를 눌러줬어요. 그러고는 9시가 되도록 전화기가 잠잠했습니다. 늘 있는 일인데 그날따라 그 잠잠한 게 유난히 크게 들립디다. 텔레비전 소리를 2칸이나 올려놓고 앉아있다가 결국 안방으로 갔습니다. 자개장 둘째 서랍, 고무줄로 감아둔 통장 3개하고 인감도장, 그리고 성재가 스마트폰으로 바꿔준 뒤로 거기 들어앉은 폴더폰 하나가 나란히 누워있는 서랍입니다. 통장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잔액 찍힌 숫자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그 숫자를 저는 차마 아들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라서요. 그날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성재 눈빛이 자꾸 떠올라서요. 그 애가 제 돈을 탐내서 물은 게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무서웠습니다. 뭐가 무서웠느냐고 물으시면 그때는 저도 딱 꼬집어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저 밤마다 자개장 서랍이 등 뒤에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고 밖에요. 낮에는 국 한 가지 놓고 혼자 밥을 뜨다가 숟가락을 든 채로 멍하니 그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40년 했습니다. IMF 때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남편이 그 뒤로 새벽 장 떼오는 일을 도맡으면서 부부가 그 가게 하나로 애 둘을 다 가르쳤지요. 장사꾼은 아파도 괜찮습니다 하고 팔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버릇이 40년 들다 보니 자식들 앞에서도 괜찮다가 먼저 나가는 애미가 됐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여태 그 버릇 하나를 못 고쳤는지 며칠 뒤 25세가 됐습니다. 25세는 제 월급날입니다. 기초연금 34만 원하고 그 이 앞으로 나오는 유종연금 48만 원, 합쳐서 82만 원이 들어오는 날이지요. 저는 그 돈이 들어오면 꼭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합니다. 기계에 줄줄이 찍혀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한 달이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늙은이 궁상이라 하실지 몰라도 그 줄 몇 개가 저한테는 월급 명세서고 나 아직 굴러간다는 확인서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은행 기계가 말썽이었습니다. 통장을 넣으면 자꾸 도로 뱉어내요. 뒤에 줄은 길지, 등에서는 진땀이 나지. 늙은 사람 통장이라 기계도 마다하나 별 생각을 다 하는데 뒤에서 누가 그럽디다 금자씨 아닌가? 돌아보니 복지관 노래교실 맨 앞줄에 앉는 백영래 언니였습니다. 81인데 허리가 대나무같이 꼿꼿하고 교실에서 제일 연장자인데 목청은 제일 좋은 양반이지요. 언니가 제 통장을 받아서 방향을 바로 돌려 넣어주는데 그 손에 손바닥만한 공책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귀퉁이가 다 다른 공책인데 겉장에 매직으로 큼지막하게 이렇게 씌어 있었어요. 우리 집 지도. 지도라니. 80 넘은 어른이 웬 지도를 들고 은행을 다니나 싶었지만 그때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공책이 어떤 물건인지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고요. 그 주 노래교실 쉬는 시간에 마침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식한테 통장을 알려주느냐 마느냐 그 얘기요. 알려줘야지. 우리 옆동 할머니는 쓰러졌는데 자식들이 비밀번호를 몰라서 사남매가 은행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잖아. 한쪽에서 이러니까 다른 쪽에서 바로 받아칩디다. 모르는 소리 말어. 우리 사촌 형님네는 다 알려줬다가 명절이 없어졌어. 아들 가게가 기울자마자 그 통장부터 눈에 밟혔던 게지. 10번 잘하다가도 돈 앞에서는 자식도 남이야.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이 맞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이 맞고 듣고 앉았자니 복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들 목소리만 높지. 정작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에는 아무도 답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구석에서 요구르트를 빨던 반장 할머니가 지나가는 말처럼 그랬습니다. 영래 형님네는 그거 아주 매끈하게 정리했다더구먼. 공책 한 권으로 공책. 은행에서 본 그 지도가 번쩍 떠올랐지요. 수업이 끝나고 언니를 쫓아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가서 길에서 이러면 못 쓰는 줄 알면서도 붙잡고 물었어요. 언니, 나 뭐 하나만 물읍시다. 응? 자식한테 통장에 얼마 있는지 말을 해야 하오 말아야 하오. 아들이 김장날 그걸 묻는데 내가 그 뒤로 잠을 못 자요. 언니가 저를 빤히 보더니 그럽디다. 길에서 할 얘기가 아니구먼. 우리 집 가서 커피나 한잔하지. 언니네는 복도식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방 하나에 재봉틀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직도 아랫집 윗집 수선 일감을 받는다니까. 눈은 침침해도 손이 기억을 해. 언니가 웃으면서 믹스커피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보고 제가 속으로 놀랐지 뭡니까? 손님인 제 잔에는 2봉을 털어놓고 당신 잔에는 1봉 반, 남은 반봉은 착착 접어서 고무줄로 감아 찬장에 도로 넣습니다. 80해를 살아온 손이 어떤 손인지 그 반봉이 다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앞에 놓고 제가 또 물었습니다. 말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언니가 잔을 내려놓고 대뜸 이래요. 그럼 자네 나한테 말해볼 텐가? 통장에 얼마 있는지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도 아니고 노래교실에서 10년을 같이 논 언니인데도 입이 안 떨어져요. 언니가 그 얼굴을 보고 웃습디다. 거봐. 나한테도 못하는 말을 왜 자식한테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밤을 새우고 그러나. 언니, 그래도 요즘은 알려줘야 한다던데 쓰러지면 자식들이 병원비도 못 뺀다고. 그래서 다들 그 질문만 하지. 말하느냐 숨기느냐. 그런데 동생, 그 질문은 반이 틀렸어. 언니가 안방에 들어가더니 그 공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집 지도. 귀퉁이가 닳고 밥풀로 붙인 자국까지 있는 그 손바닥만한 공책이요. 자식들이 정말 알아야 하는 건 액수가 아니야. 액수는 제일 덜 중요한 거야. 이거 봐. 언니가 첫 장을 폈습니다. 은행 이름 3개가 큼직큼직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느 은행, 어느 지점, 통장은 안방 문간 몇째 칸, 도장은 어디, 집계약서하고 보험 서류는 어디, 딱 거기까지입니다. 얼마가 들었는지는 한 글자도 없어요. 둘째 장에는 더 기가 막힌 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 것, 수의는 장롱 아래칸에 해둔 것, 영정사진은 재작년 복지관에서 찍은 것, 연락할 사람 순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해뒀다는 것하고 그 옆에 언니 글씨로 중환자실에 오래 두지 마라. 나는 안 무섭다. 한 줄. 그 아래에는 부조 명단까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부조는 여기 적힌 집들에 너희가 갚아라. 부조는 빚이다. 저는 그 장을 보는데 등골이 서늘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부럽기도 했습니다. 죽음 얘기를 반찬 얘기하듯 적어놓고 사는 어른이라니. 동생, 잘 들어. 내가 아들들한테 지키는 게 3가지야. 언니가 손가락을 하나 폈습니다. 하나, 액수는 말하지 않는다. 눈 감는 날까지. 인심이 사나워서가 아니야. 액수를 말하는 순간 자식들 머릿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주파날이 굴러가게 돼 있어. 많으면 많은 대로 계산이 서고 적으면 적은 대로 걱정이 서고 어느 쪽이든 그날부터 자식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봐.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그래. 둘째 손가락이 펴졌습니다. 둘, 자리는 다 알려준다. 어느 은행인지 도장이 어디 있는지 서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쓰러진 날 내 새끼들이 도둑처럼 온 집을 뒤지게 만들면 그건 내 죄야. 잔액은 가려도 지도는 줘야지. 그러라고 이 공책이 있는 거야. 내가 눈 감거든 펴라. 그 전에는 내 것이다. 그러고 문갑 위에 떡하니 올려놨어. 아들들도 알아. 저 공책이 어디 있는지. 셋, 다달이 드나드는 돈은 소리내서 말한다. 연금이 얼마 들어오고 관리비가 얼마 나가고 약값이 얼마고. 그건 숨길 게 아니라 오히려 떠들 거야. 왜? 자식들이 정말 궁금한 건 목돈이 아니거든. 엄마가 굴러가느냐 그거거든. 다달이 뭘로 사는지 알려주면 자식은 안심을 하고 안심을 하면 목돈 얘기는 꺼낼 일이 없어져. 흐름을 들려주면 액수를 안 물어. 흐름을 들려주면 내기는 액수는 말하지 말고 자리는 알려주고 흐름은 들려줘라. 저는 그 자리에서 볼펜을 빌려 커피 믹스 상자 귀퉁이를 찢어받아 적었습니다. 여든한 살언니가 그걸 보더니 혀를 찹디다. 추추 적기는 그게 뭐 어렵다고. 어렵지요. 안 어려운 거라면 세상 늙은이들이 왜 다들 그 질문 하나로 밤을 새우겠습니까? 그런데 공책을 덮으려는데 맨 뒤에 접힌 장이 언뜻 보였습니다. 뭐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언니가 손바닥으로 덮으면서 그래요. 이건 아직 자네가 볼 게 아니야.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보댑습니다. 이 공책이 왜 생겼는지 그 얘기는 오늘 말고 그 얘긴 값이 좀 비싸. 저는 그때 그 말을 웃어넘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마지막 장이 저를 울리게 될 줄은. 집에 오는 길에 문방구에 들러 3,000원 주고 두꺼운 공책을 한 권 샀습니다. 저녁도 미루고 상을 펴고 앉았지요. 우리 집 지도. 첫 장은 술술 나갔습니다. 농협 어느 지점, 새마을 금고, 통장은 자개장, 둘째 서랍, 도장도 같은 자리, 보험 서류는 문갑 아래칸, 쓰면서 콧노래가 다 나옵디다. 이걸로 다 풀리는가 싶어서요. 그런데 장례비 칸에서 볼펜이 딱 멈췄습니다. 장례비 명목으로 떼어놓은 돈, 그런 게 저한테는 없거든요. 그 다음이 더 문제였습니다. 자리를 적자니 그 자리에 뭐가 얼마나 남았는지가 제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언니는 액수를 적지 말랬지만 적지 않아도 제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이 공책을 펴볼 내 새끼들 눈에도 그날에는 결국 다 보일 거잖아요. 여러분한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이니 저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해봅니다. 제 통장 3개에 있는 돈 다 합쳐서 2,300만 원입니다. 40년 장사한 늙은이 전 재산이 2,300만 원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면 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겨울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처음 2회는 집에서 제가 수발을 들었지요. 가게 보면서 새벽에 기저귀 갈고 욕창 안 나게 2시간마다 몸을 돌려 눕히고 그러다 제 무릎이 먼저 주저앉아서 그 일을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거기서 5해 가까이 계셨어요. 다달이 130만 원, 간병비에 기저귀 값에 이것저것 얹히면 그보다 더 들어가는 달도 많았고요. 애들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연금하고 보험으로 다 된다. 너희들은 너희 새끼나 잘 키워라. 새빨간 거짓말이었지요. 그 이 연금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시장 가게를 뺀 보증금 3천만 원이 1년 반 만에 녹았고 평생 부은 적금이 그 다음으로 녹았고 1억 가까이 모아놨던 노후 미천이 그 이 가시고 나니 2,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들 하지요. 저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효자가 없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애들한테서 효자 없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병이 길다는 사실 자체를
숨겼습니다. 성재가 엄마 병원비 진짜 괜찮아? 물을 때마다 괜찮다니까 아버지가 다 해놓고 쓰러지셨어 하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5년이었습니다. 폴더폰 얘기도 해야겠네요. 자개장 서랍에 폴더폰이 왜 들어앉아 있느냐. 성재가 3년 전에 스마트폰으로 바꿔주면서 옛날 건 버리라고 했는데 제가 못 버렸습니다. 그 안에 문자가 있거든요. 다달이 25일이면 오던 문자, 요양병원, 자동이체 130만 원, 출금 완료. 그 문자 60통 가까이가 그 안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게 그 양반 마지막 5년이 지나간 자리인데 그걸 어떻게 지웁니까? 그러니 이제 아시겠지요. 제가 왜 아들 물음에 얼마 없다 하고 웃었는지. 저는 자식들 욕심이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통장을 보고 난 뒤에 저를 보는 그 눈빛이 무서웠던 겁니다. 어이구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쩌나 하는 그 눈빛이요. 40년을 시장 바닥에서 싱싱해요. 괜찮아요. 소리치고 산 여자한테는 자식 눈에 짠한 사람이 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그놈의 체면이 뭔지. 공책은 절반만 쓰인 채로 자개장 서랍에 들어갔습니다. 통장 3개하고 폴더폰 옆자리예요. 서랍을 닫으면서 생각했죠. 지도는 무슨. 그려봤자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간이 텅 빈 걸 아는데 그러고는 며칠을 또 전처럼 살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나 키워놓고요. 12월 스무 날께 한파가 왔습니다. 노래교실 반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금자씨, 영래 형님이 어제 새벽에 빙판에 미끄러지셨대. 손목이 부러져서 며칠 입원하신다네. 저는 호박죽을 한 통 쑤어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겁이 났지요. 80 넘어 낙상이면 큰일 나는 경우를 하도 많이 봐서요. 그런데 병실 문을 여니까 언니가 왼팔에 깁스를 하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보고 웃어요. 어이구 죽까지 위 왔는가? 80 넘으면 빙판이 원수라니까. 그래도 엉덩방아가 아니라 손으로 짚은 게 어디야. 손목이 나 대신 순직했지. 아픈 양반이 문병 온 사람을 웃겨놓습디다. 조금 있으니 언니네 큰아드님이 왔습니다. 50 중반쯤 된 점잖은 양반인데 오자마자 호들갑이 없어요. 어머니 원무가 들렀다 왔어요. 보험 서류는 넣었고 실비 청구도 해놨어요. 도장이 문갑 둘째 칸에 있길래 그걸로 했고요. 그러니까 언니가 잘했다 한마디 하고 끝입니다. 은행이 어쩌고 비밀번호가 어쩌고 그런 소리가 한마디도 없어요. 아드님이 저한테 인사하면서 웃으며 그럽디다. 어머니가 혼수보다 더 아끼시는 공책이 있거든요. 저희 식구는 그 공책 덕에 삽니다. 그 순간 커튼 너머 옆 침대에서는 딴 세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누워 계신데 복도에서 자식들 언성이 넘어와요.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어?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큰아들이잖아. 그럼 병원비는 누가 내? 나 이번 달엔 정말 여유 없어. 커튼 한 장 사이로 두 집 풍경이 참말로 다릅디다. 한쪽은 공책 한 권으로 조용하고 한쪽은 통장 하나로 전쟁이고 아드님이 가고 병실이 조용해진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에서 제 공책을 꺼냈습니다. 절반만 쓰다만 그 공책이요. 실은 그날 그걸 들고 갔었어요. 장례비 칸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고 물어볼 참으로요. 그런데 공책을 내미는데 손이 떨리고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먼저 나옵디다. 언니, 나 이거 쓰다가 막혔어요. 못 쓰겠어요. 어디가 막혔는데? 장례비 칸이요. 나는 떼어놓은 장례비가 없어요, 언니. 그 다음 말이 안 나와서 한참 창밖만 봤습니다. 언니는 재촉을 안 해요. 깁스한 팔을 무릎에 얹고 그냥 기다립디다. 그 기다리는 조용함에 그만 무너져서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앞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나 통장에 2,300만 원이 다예요. 그 이 요양병원에 다 들어갔어요. 다달이 130만 원씩. 5회를요. 애들은 몰라요. 아버지 연금으로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인제 와서 그걸 어떻게 말해요. 언니, 나는 아니지요. 바로 말해야지요. 부끄러워요, 언니. 40년 장사하고 남은 게 그거라는 게 애들이 그 숫자를 보는 날 내가 무슨 낯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을 마치니까 눈물이 후두둑 떨어집디다. 남 앞에서 안 우는 게 자랑인 여자가 병실 보조 의자에 앉아 애처럼 울었어요. 언니는 휴지를 뽑아주고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럽디다. 동생, 내가 값이 비싸다던 그 얘기 오늘 해야겠구먼. 이 공책이 왜 생겼는지. 우리 영감 관계 12해 전 정월이야. 심근경색이었어. 저녁 잘 자시고 주무시다가 새벽에 가슴을 쥐고 병원 가서 사흘 만에 갔지. 준비고 뭐고 없었어.
그 양반이 원체 돈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 사내가 돈 얘기 입에 올리는 거 아니라면서 통장이 어느 은행에 몇 개인지, 도장이 어디 있는지, 보험을 뭘 들었는지 나는 하나도 몰랐어. 45년을 산 마누라가 말이야. 장례 치르고 나서 한 달을 내가 뭘 했는 줄 아나. 도둑질을 했어. 내 집에서 내가 도둑처럼 온 집을 뒤졌어. 양복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까뒤집고 책이란 책은 다 털고 나중엔 장판까지 드러냈지. 장판 밑에서 500만 원이 나옵디다. 고무줄로 감아서 신문지에 싸서. 그걸 붙들고 안방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 양반이 이걸 여기 두고 말도 못하고 갔구나 싶어서. 그런데 진짜는 그 다음이야. 반년 뒤에 문갑을 정리하는데 통장이 하나 나왔어. 4천만 원짜리. 나도 모르는 통장이. 그날부터 우리 집이 이상해졌어. 큰애가 그러더군. 어머니, 정말 모르셨어요? 그 한마디가 어떤 말인지 아나. 상복 벗은 지 얼마 안 된 어미한테 아들이 그래. 작은 애는 작은 애대로. 형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형제가 서로를 흘끔거리고 며느리들은 며느리들대로 입을 닫고 아무도 그 돈을 갚겠다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랬어. 그게 무서운 거야. 4천만 원이 커서 그런 게 아니야. 몰랐다는 거. 그게 사람을 의심쟁이로 만들어. 우리 집이 두 해를 그러고 살았어. 명절에 모여도 전 부치는 소리만 나고 말소리가 안 나. 죽은 영감이 미워지려고 합디다. 죽은 사람이 뭔 죄가 있나? 말 안 하고 산 세월이 죄지. 그때 내가 뼈에 새겼어. 돈이 사람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모르는 돈이 사람을 갈라놓는다. 그래서 이듬해 설에 아들들을 앉혔어. 이 공책 첫 판을 그때 폈지. 너희 아버지 것은 이걸로 정리가 끝났다. 그리고 내 것은 액수는 안 말한다. 내가 눈 감기 전에는 이건 내 것이다. 대신 어느 은행에 뭐가 있고 도장이 어디 있는지는 여기 다 적었다. 그리고 나는 다달이 연금 얼마에 수선 일감벌이 얼마로 산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 처음엔 뜨악해 하더구먼. 그런데 그 해부터 우리 집 설이 살아났어. 지금은 설마다 아들들하고 이 공책을 펴놓고 고칠 때를 같이 고치는 게 집안 행사야. 저희들끼리는 그걸 시무식이라고 부른다니까. 저는 웃다가 울다가 했습니다. 그러다 물었지요. 언니, 그럼 그 마지막 장은 뭐예요? 아직도 못 보여준다던 거. 언니가 씩 웃더니 성한 손으로 공책을 끝까지 넘겼습니다. 이제는 보여줘도 되겠지. 돈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하나하고 전화번호 하나, 그리고 언니 글씨로 딱 두 줄이 있었어요. 두심이한테는 부고를 문자로 보내지 마라. 꼭 사람 목소리로 알려라. 두심이가 누구냐면 내 18살을 아는 사람이야. 내가 18에 시골서 올라와 평화시장에서 미싱을 밟았거든. 두심이가 바로 옆 미싱이었어. 새벽 2시까지 밟다가 둘이 계단에 앉아 풀빵 한 봉지 나눠 먹고 그 시절을 같이 건넌 동무야. 60년이 넘었네. 내 통장이 얼마 있는지는 우리 아들도 모르지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두심이가 알아. 이런 사람 부고를 어떻게 기계로 보내나. 그건 사람돌이가 아니지. 저는 그 두 줄 앞에서 그만 무너졌습니다. 이상하지요. 4천만 원 얘기해도 안 울던 사람이 풀빵 얘기에 옵니다.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이 공책은 재산 목록이 아니구나. 이건 이 언니가 살아온 자리를 새끼들 손에 쥐어주는 물건이구나. 은행 이름도, 수혜 자리도, 부조 명단도, 두심이 전화번호도 결국 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 여기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 헤매지 마라. 그때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깁스 안 한 오른손으로 미싱 밟던 그 거친 손으로요. 동생, 아까 자네 2,300만 원이 부끄럽다고 했지?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알고나 부끄러워하나? 그 돈 아무 데도 안 갔어. 자네 영감 5년이 됐잖아. 새벽마다 병원 쫓아다니던 자네 무릎이 됐고 애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아버지 대접받게 한값이 됐고 그건 부끄러운 숫자가 아니라 자네가 살아낸 숫자야. 잘 들어. 액수는 말 안 해도 살아. 나도 우리 아들들한테 여태 액수는 말 안 했어. 그런데 내력은 말 안 하면 못 살아. 액수를 감추는 건 자존심이지만 내력까지 감추면 그건 거짓말이 돼. 그러면 자식들은 평생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자네는 평생 연극을 해야 돼. 그리고 동생, 자네 아들이 김장날 왜 그걸 물었겠나. 그 애도 뭔가 아는 게 있으니까 묻는 거야. 자식들 눈이 그렇게 어둡지 않아. 설에 아버먹어든 통장 말고 공책을 펴. 액수 말고 내력을 말해. 아버지, 5년이 얼마였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거 하나면 돼. 병원을 나오는데 겨울바람이 하나도 안 차갑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언니 말 한 대목이 자꾸 걸렸어요. 그 애도 뭔가 아는 게 있으니까 묻는 거야. 성재가 뭘 안다는 걸까? 설마 하면서도 김장날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많은 사람 같던 그 눈빛이요. 그날 밤 자개장에서 공책을 도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적은 첫 장 다음에 세 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맨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 그 밑으로 한 줄 한 줄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세월을 숫자로 적었습니다. 집에서 2해, 요양병원에서 5해 가까이, 다달이 130만 원, 다 합쳐 7천만 원 넘게. 그리고 맨 아랫줄에 볼펜을 한참 쥐고 있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음. 쓰고 나니 이상합디다. 그렇게 무겁던 게 공책 한 장에 다 들어가요. 10년을 짓누르던 게 10줄이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빈 밥상 앞에 앉아 연습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병원비가 말이다. 소리내서 하다가 목이 메서 그만두고 물 한 잔 마시고 또 하고 72 먹은 늙은이가 빈 상 앞에서 혼자 말 연습하는 꼴이라니 우스우시지요. 그런데 그 연습을 안 했으면 설날에 한마디도 못 꺼냈을 겁니다. 설이 왔습니다. 애들이 오전에 들이닥쳐 떡국을 끓이고 손주 녀석들 세배 받고 세뱃돈 주고 여느 설이랑 똑같았지요. 떡국 그릇을 물리고 며느리가 과일을 깎는데 제가 안방에 가서 공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심장이 시장에서 첫 장사 트던 날처럼 뛰더라고요. 성재야, 은경아, 이리 좀 앉아봐라. 아가, 너도 이리 와 앉고.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공책을 상위에 올려놓고 말했죠. 김장날 네가 물었지. 통장에 얼마 있느냐고. 오늘 대답해주마. 성재 얼굴이 하얘집디다. 엄마, 그건 내가 잘못. 가만히 있어봐. 애미 말 안 끝났다. 액수는 오늘도 말 안 한다. 아이들이 저를 봤습니다. 그건 이 애미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그리 알아라. 내가 눈 감거든 이 공책을 펴라. 은행이 어딘지 도장이 어딘지 여기 다 적어놨다. 그전에는 이건 내 거다. 대신 오늘은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걸 말해주마. 그러고는 공책을 성재 앞으로 밀었습니다. 둘째 장 펴봐라. 성재가 공책을 폈습니다. 첫 장 은행 이름들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둘째 장 너희 아버지라고 쓰인 그 장이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얼마나 조용했는지 며느리 과일 깎는 소리 누군 것까지 들립디다. 성재 어깨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46 먹은 사내가 공책에 얼굴을 박다시피 하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설날 아침 떡국상 앞에서요. 너희 아버지 5년에 7천만 원이 넘게 들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연습 때보다 훨씬 담담하게 나옵디다. 가계보증금이 들어갔고 평생 보훈적금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애미 통장이 지금 홀쭉하다. 그런데 너희들 이거 하나는 똑똑히 알아라. 나는 그 돈이 1원도 아깝지 않았다. 그 돈은 없어진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한테 가 있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애미 통장 보고 짠해하지 마라. 축난 게 아니라 쓸 때 쓴 거니까. 은경이가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며느리는 부엌 문설주를 잡고 돌아서서 울고. 그런데 성재가 울음을 삼키더니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지가방을 뒤져요. 그러더니 통장을 하나 꺼내 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겉장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2글자가 보였어요. 엄마, 아버지 요양병원 들어가시던 그 해부터 부었어. 다달이 20만 원씩 8해 됐어. 1900만 원 좀 넘어. 성재가 코를 훌쩍이면서 그럽디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었어, 엄마. 이걸 내밀면 엄마 형편 안다라는 소리가 되잖아. 엄마가 평생 괜찮다 하는데 그 말을 아들인 내가 뒤집는 게 되잖아. 그래서 못 드리고 여태 갖고만 다녔어. 김장날 그것도 엄마 돈이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야. 아버지 병원비로 얼마나 축났는지 알아야 우리가 채워드릴 텐데 그걸 물을 방법을 8해를 몰라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 모양이었어. 여러분, 저는 그 통장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새끼들 눈빛이 무서워 10년을 연극하는 동안 내 새끼는 그 연극을 다 보면서 다달이 20만 원씩 엄마라는 이름의 통장에 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은경이가 눈물 콧물 범벅으로 실토를 합디다. 엄마, 나도 말할 게 있어. 나 알고 있었어. 아빠 요양병원 자동이체 문자. 옛날에 엄마 폴더폰 정리해주다가 봤어. 130만 원. 그거 보고 오빠한테 말했어. 우리가 몇 년을 궁리했는데 엄마 자존심 안 다치게 여쭤볼 방법을 못 찾았어. 김장날 그거 사실 내가 오빠더러 물어보라고 시켜놓고 막상 오빠가 말을 꺼내니까 겁이 나서 내가 소리부터 질렀어. 엄마 얼굴 굳는 게 보이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한 집 식구 속을 이렇게들 몰랐습니다. 나는 들킬까봐 10년을 조마조마했고
애들은 아는 걸 아는 척 못해서 몇 년을 끙끙댔고 서로가 서로를 지킨다고 한 짓인데 그 바람에 다 같이 외로웠던 거지요. 성재가 엄마 미안해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미안하면 우리 다 같은 죄인이다. 이 애미가 제일 큰 죄인이고 성재가 그 엄마 통장을 제 쪽으로 밀길래 저는 도로 밀어줬습니다. 그건 도로 내 이름으로 넣어둬라. 애미는 아직 다달이 들어오는 걸로 그럭저럭 굴러간다. 정 주고 싶거든. 그 통장을 너희 집 공책에 적어. 그리고 너도 공책을 만들어. 네 새끼들한테도 이 버릇을 물려주고 우리 집처럼 10년씩 돌려 말하지들 말고 그러고는 공책 셋째 장을 폈습니다. 잘 들어라. 애미는 25세 날이면 기초연금하고 아버지 유족연금 합쳐 82만 원이 들어온다. 관리비가 17만 원 나가고 보험이 9만 원, 약값이 4만 원쯤 든다. 다달이 드나드는 돈을 소리내어 읊는데 애들이 그걸 옛날 얘기 듣는 애들처럼 듣습디다. 성재는 수첩에 받아 적기까지 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영래 언니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흐름을 들려주면 액수를 안 묻는다더니 그날 이후로 우리 애들 입에서 통장에 얼마 있느냐는 말이 다시는 안 나옵니다. 물을 일이 없어진 거지요. 대신 전화가 늘었어요. 엄마 25세 지났는데 은행 갔다 왔어? 하는 통장이 아니라 저를 궁금해하는 전화가요. 과일상을 물릴 때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그럽디다. 어머님, 그 공책 이야기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럼 아가 가서 이 말도 못해라. 공책 만드는 건 부모 죽을 준비가 아니라 자식들 헤매지 말라고 등불 하나 켜두는 거라고. 설 쇠고 며칠 뒤에 영래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깁스는 곧 푼답니다. 숙제는 했나? 했어요 언니. 우리 아들이 상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잘 됐구먼. 사내가 어미 앞에서 그렇게 한번 울어야 어른이 되는 거야.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참말로. 언니는 껄껄 웃고 말았지만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저는 압니다. 먼저 건너간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한테 놓아주는 다리 같은 웃음이지요. 며칠 전에는 제 공책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언니 공책 흉내를 냈지요. 이름 하나하고 전화번호 하나. 40년 가까이 시장에서 나란히 앉아 장사한 그 사람입니다. 제 젊은 날부터 제 오늘까지를 다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두 줄을 보줬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부고를 꼭 목소리로 전해다오. 고맙다는 말도 같이. 이제 여러분 물음에 답을 드려야지요. 통장에 얼마 있는지 자식한테 말해야 하나. 여든한 살언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액수는 말 안 해도 됩니다. 눈 감는 날까지 그건 여러분 것이에요. 대신 자리는 알려주세요. 자식들이 도둑처럼 집을 뒤지게 하지 마시고요. 흐름은 들려주세요. 다달이 얼마로 사는지 소리내어 말하면 자식은 액수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력만은 꼭 말로 하세요. 그 통장이 왜 그 모양이 됐는지, 그 돈이 어디를 지나 어디로 갔는지, 액수는 자존심으로 지키셔도 내력을 감추면 식구가 남이 됩니다. 오늘 밤에 하실 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무 공책이나 한 권 꺼내세요. 다 쓴 달력 뒷장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딱 한 줄만 쓰세요. 통장은 어느 은행, 도장은 어느 서랍. 그 한 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다음에 자식 밥상머리에서 지나가듯 한마디 하세요. 나 공책 하나 만들어놨다. 내가 눈 감고든 열어봐라. 그 한마디가 어느 집에서는 10년 묵은 침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집이 그랬으니까요. 액수는 비밀이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력은 자식이 물려받아야 할 유산입니다. 여러분 댁은 지금 어느 쪽이신가요? 다 말했다, 자리만 알렸다, 아직 아무 말도 못했다. 이 셋 중 하나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뒤에 여러분 사연 한 줄 보태주시면 이 늙은이가 밤새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남의 집일 같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알림도 켜두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그 양반한테 오늘 이 공책 이야기 꼭 들려주시고요. 늘 건강하세요.